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피부 연고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도 피부 연고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무좀과 같이 감염이 있을 때, 단순 가려움이 있을 때 등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피부 연고제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호랑이 연고처럼 특정 연고를 만병통치약인 양, 아플 때도 가려울 때도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젠 아시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 자, 이 여러 상황에서 한 가지 약으로만 다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피부 연고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약질시 연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크림 형태의 연고제형은 이 국소 부위 치료제라고 불리는 약물로 해당 약물이 치료에 필요한 일부 특정 부위에 집약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서 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다른 장기로의 약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약물입니다. 자, 피부 연고제는요, 크게 항생제, 항진균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항바이러스제로 나뉘는데요. 이 연고 종류별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다르고요. 또 사용 횟수 등과 같은 사용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경우는요, 이 다양한 강도의 제품이 있고 또 이 스테로이드 등급에 따라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고라도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이더라도 현재 환부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량이나 횟수 또 사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성분과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피부 연고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항생제 연고, 푸시딘산, 네오마이신, 폴리믹신비, 바시트라신, 프라목신, 부피로신 등이 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 성분입니다. 현재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치료 및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후시땡, 마데카땡, 에스로땡 등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항생제 연고부터 막 찾게 되는데 사실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현재 상처 부위에서 막 고름이 나고 붓고 열감이 있는 등의 감염의 징후가 있는 경우 또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내가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항생제 연고 제품의 국내 내성률이요 50%를 넘었다는 연구도 있었죠. 자, 항생제 연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단순한 상처에는 소독 혹은 세척 후에 수분 밴드 등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감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라면요, 항생제 연고보다 이 경구 약제가 필요할 수 있어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연고는 바로 항진균제입니다. 이 항생제는 알겠는데 이 진균은 또 뭐냐? 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항생제는 박테리아, 즉 세균 감염 시 사용하는 약제라면요, 항진균제는 진균, 즉 곰팡이균 감염 시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곰팡이균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백선, 어루러기 등이 있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피부 진균증이 되겠습니다. 자, 또 생식기 쪽에 생기는 칸디다성 외음령 역시도 이 대표적인 피부 진균증인데요. 자, 이 항진균제는 피부 연고제와 액제, 가루 형태로 뿌리는 산제, 그리고 샴푸처럼 사용하는 외용제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피부 연고제로는 주로 테르비나핀, 클로트리마졸, 나프티딘, 부데나핀 성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곰팡이균은 정말 쉽게 잘 안 죽죠. 그래서 보통 긴 치료 기간을 가집니다. 특히 이 곰팡이균은 처음 약제에 반응해서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서 그때 그만 바르자 이렇게 하면 이 곰팡이균이 다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이 악조건에도 버티기 쉬운 형태인
포자체의 형태로 각질 사이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좀을 비롯한 진균에 감염된 경우에는요, 항진균제를 바르고 증상이 개선된 후에도 최소 한 달 정도 치료를 지속해야지만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세균, 진균 말고 최근 들어 더 주목받고 있는 바로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바로 항바이러스제이죠. 자, 이 경구로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알약들은요, 모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반면에 아시클로버 성분의 바르는 항바이러스제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입술과 성기 주변에 포진이 생기는 헤르페스 질환의 아시클로버 연고를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는 아시클로버 성분과 약한 스테로이드 제제인 히드로코티손 성분이 합쳐진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포진이 난 초기에 가렵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사용됩니다. 자, 입술 주변에 포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헤르페스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건조하거나 피곤해서 혹은 입을 크게 벌리거나 자극이나 외상에 의해 입술 주위가 찢어진 구순염, 부각염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술 주변에 뭔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시클로버 연고 달라고 하시기보다는요, 이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서 적절한 약을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항바이러스 연고는 일주일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라면 역시도 다른 원인에 대한 감별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자, 이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누구는 너무 많이 써서 누구는 너무 안 쓰려고 해서 슬픈 스테로이드인데요. 습진,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을 포함한 각종 피부염의 병변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는요, 성분과 또 이 같은 성분이라도 뒤에 붙는 염의 종류에 따라서 또 같은 염이라도 로션이냐 크림이냐와 같이 제형에 따라서도 그 세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기가 셀수록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성분, 염, 제형별로 가장 이 세기가 약한 7등급부터 가장 센 1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두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할 때는 증상이 경미할수록 또 유아일수록 그리고 바르려고 하는 환부의 피부가 얇은 곳일수록 반드시 이 스테로이드 성분별 등급표를 확인해서 약한 강도의 제품부터 사용을 하다가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서히 등급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전문가의 판단하에 처음부터 높은 강도의 등급부터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요, 대부분 강도가 낮은 7등급 성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전에 썼는데 효과가 좋았다 혹은 친구가 좋다고 추천해줬다면서 연고 사진 보여주시고 이 제품 달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열의 7 정도는 레벨이 높은 전문의약품 스테로이드 약물이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낮은 강도, 낮은 농도의 성분부터 써야 하는 이유는 부작용도 있지만 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 높은 레벨의 제품을 쓰면 그 다음번에는 레벨을 더 올려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 제제는 단기간 증상이 개선되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또 갑자기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반동성으로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서서히 기간을 두고 양을 줄여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 연고들은 먹는 경구 스테로이드에 비해 성장 억제라던가 뼈 약화, 감염 증가, 식욕 증가, 비만, 부종,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전신 부작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간 사용 시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거나 튼살, 여드름, 상처 치유 지연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또 이렇게 장기간 다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장 지연이라던가 문페이스, 쿠싱 증후군과 같은 일부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을 바르기 전에 손과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건 약제실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바르는 신체 부위에 따라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또 피부 질환은 겉보기만 봐서 원인이 곰팡이균인지 단순 알레르기인지 세균 감염인지 알기 힘들죠. 따라서 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또 올바른 제품을 선택한 후에는 사용하는 동안 제품이 오염되지 않게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손톱이 길지 않다면 이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손을 깨끗이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면봉 등을 이용해서 연고제를 덜어서 사용하고요. 연고의 입구가 환부에 직접 닿거나 혹은 환부에 닿은 약이 다시 용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피부 연고제는 피부에만 사용해야 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자, 만약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 통증, 가려움, 발진, 빨갛게 부어오르는 홍반 등의 이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리고 또 이 병변 부위가 번지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차도가 없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통해 원인 질환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피부 연고제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약질시. 자, 여러분의 집안에도 쓰다 남은 연고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자, 피부가 가렵다, 상처가 났다고 해서 연고는 다 똑같겠지 하고 집에 남는 연고 아무거나 바르지 마시고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더불어 유통기한도 잘 확인해야겠죠? 자, 연고제의 경우 개봉을 했다면 약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까지를 사용기간으로 봅니다. 자, 따라서 이 연고에는 개봉 날짜를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의 단골 약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